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, 영쌤의 매스교실입니다. 오늘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파스칼의 삼각형의 주인공 블레즈 파스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는 17세기 프랑스 사람이고 심리학자이자 수학자, 과학자, 신학자, 발명가, 작가, 철학자 등 못하는 것이 없는 매우 다재다능하고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. 오늘은 그의 이름을 딴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설명을 위해 지오지브라에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. 링크는 댓글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활용해보기 바랍니다. 우선 파스칼의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파스칼의 삼각형은 각 숫자가 그 위에 있는 두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입니다. 먼저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1을 쭉 적습니다. 다음으로 가장 위의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각 수는 왼쪽 위에 있는 수와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를 더합니다.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겠죠.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와 같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. 이번 시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법칙 중에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법칙 8가지에 중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법칙 1가지를 더해서 총 9가지 법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자연수입니다. 바로 찾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. 이렇게 두 번째 1부터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규칙입니다. 이 규칙은 쉽죠? 두 번째로는 소수인 행의 법칙인데요.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을 제외하고 두 번째 줄부터 일행이라고 한다면은 소수 번째 행의 내부, 즉 양가에 있는 1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안쪽에는 그 소수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 여기서 보면은 소수 번째 행은 몇 행인가요? 네, 2행, 3행, 5행, 7행, 11행 등이 있겠죠.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2, 3, 5, 7, 11행 같은 경우에 이 내부가 모두 각 행의 배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행, 3행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고 5행도 보면은 5의 배수인 5와 10, 7행도 7, 21, 35 모두 7의 배수가 되죠. 11행도 마찬가지로 11, 55, 165, 330 462 모두 11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매우 신기한 규칙이죠. 세 번째로는 2의 거듭제곱 법칙인데요.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을 0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줄부터 1행이라고 해서 쭉쭉쭉 내려간다면은 네모 번째 행의 합은 2를 네모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. 이 제곱이라는 말은 그만큼 반복해서 곱했다는 말인데요.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2를 3번 곱한 것,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각 행의 합이 0행은 2의 0제곱인 1, 1행은 2의 1제곱인 2, 2행은 2의 2제곱인 4, 3행은 2의 세제곱인 8과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11의 거듭제곱 법칙입니다. 이 법칙은 각 행을 그대로 읽으면 11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것인데요. 1행을 그대로 읽으면 11이 되죠. 11은 1의 1제곱이고 2행을 그대로 읽으면 121, 즉 11의 2제곱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1331, 14641은 각각 11의 세제곱, 4제곱인데요. 안타깝게도 이 법칙은 4행까지만 적용이 됩니다. 5행부터는 11의 거듭제곱과 달라집니다. 다섯 번째는 삼각수입니다. 삼각수가 무엇인지는 오른쪽 위에 올린 영쌤의 쇼츠 영상을 보면 1분 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 삼각수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 있는데요. 여기에 있는 세 번째 1부터 대각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삼각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1, 3, 6, 10, 15, 21, 28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죠. 반대편으로 꺼도 마찬가지입니다.
여섯 번째는 꽃잎 법칙입니다. 이 꽃잎 법칙이란 건요.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수를 선택을 하면은 꽃잎 모양이 되죠. 이 꽃잎을 하나씩 건너뛰어서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규칙입니다. 예를 들어서 위쪽 꽃잎들을 보면 노란색 꽃잎들을 곱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6은 12입니다. 그런데 그와 붙어있는 분홍색 꽃잎들도 곱해보면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12가 나오죠.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다른 꽃잎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 꽃잎들을 곱해보면 15 곱하기 35 곱하기 56은 29,400이 나옵니다. 그런데 그와 붙어있는 분홍색 꽃잎들도 곱해보면 20 곱하기 21 곱하기 70은 29,400이 나옵니다. 신기하죠? 못 믿겠다고요?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다른 꽃잎들을 선택을 해서 곱해봐도 됩니다. 어느덧 일곱 번째가 되었네요. 이번 법칙은 하키스틱 법칙인데요.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긴 하키스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쯤 보았을 겁니다. 학교 체육 시간에 플로어볼 스틱을 본 친구들도 있겠네요. 아무튼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 이렇게 하키스틱처럼 선을 그어보면 재미있는 규칙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하키스틱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수들의 합이 튀어나온 날 부분의 수와 같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보면 손잡이 부분의 수인 1, 3, 6을 모두 합하면 튀어나온 날 부분의 수인 10이 나옵니다. 그럼 반대 방향으로 더 길게 해볼까요? 여기 보시면 1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35 더하기 56 더하기 84를 하면 210, 즉 날 부분의 수가 나오죠.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요. 이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. 가장 바깥쪽에 있는 1부터 하키스틱을 시작을 해야 되죠. 이렇게 중간에서 있는 수부터 하키스틱을 시작을 하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. 여덟 번째로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습니다. 피보나치 수열이란 앞에 두 수의 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의 배열을 말합니다. 보통 처음에는 1을 적고 그 다음 수는 앞에 두 수, 즉 1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되겠죠. 그래서 1 더하기 0을 해서 1이 나옵니다. 세 번째 수는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오고 네 번째 수는 1 더하기 2를 해서 3,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5는 8, 그 다음에 5 더하기 8은 13 이런 식의 이어지게 되는 수의 배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게 되면 첫 번째 대각선의 합은 1, 두 번째 대각선의 합도 1, 그 다음 세 번째 대각선의 합은 1 더하기 1은 2, 네 번째 대각선의 합은 1 더하기 2는 3, 다섯 번째 대각선의 합은 5, 여섯 번째는 8, 일곱 번째는 13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. 이 대각선의 숫자들의 합이 피보나치 수열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꽤 신기한 규칙이죠.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이항 정리 그리고 이항 계수에 관한 내용인데요. 이 부분은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초중학생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훌륭합니다.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배우면 별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먼저 이항 정리 부분을 먼저 보면은 n번째 행은 x 플러스 1의 n제곱을 풀었을 때 각 항의 개수와 같게 됩니다. 이 행의 경우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여기 보면 개수가 1, 2, 1이죠. 여기도 순서대로 1, 2, 1이고 3행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하면은 풀면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나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살펴보면은 1, 3, 3, 1이 나오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, 3, 3,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4행은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개수와 마찬가지로 1, 4, 6, 4, 1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5행부터는 적기 귀찮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다 되는 규칙입니다.
이 식을 조금 더 유식하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시그마와 조합을 써서 분홍색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, 아마 고등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이 이항 정리를 이러한 식으로 처음 접했을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배웠던 이 하키스틱 법칙이 사실은 이 이항계수에서 가장 백미인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좀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수학책에서 이 부분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. 이항계수의 성질과 하키스틱의 법칙이 관계가 궁금한 학생들은 구글 같은 곳에 검색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중학생들은 미리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때 되면 별거 아니고 그냥 하게 됩니다. 어때요? 파스칼의 삼각형, 초등학생들도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죠? 앞으로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